YTN 라디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 현안이 쏟아지는 곳에, 정치 현안이 있는 곳에 천막을 치고 얘기 나눠보는 화요 천막회 순서입니다. 천막의 깃발이 되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천막은 국회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 여야 추천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논의를 우선 하겠다는 건데요. 자, 대통령실의 입장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 위원장님. 예, 특별감찰관은 법조경력 15년 이상 된 분들 중에 네. 세 분을 국회가 추천을 하면 그중에서 한 분을 대통령께서 사흘 이내에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미 동의를 표하셨고요. 며칠 전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네. 국회가 추천을 하면 100% 받아들이겠다고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요청서를 보내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특별히 요청하는 절차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특별감찰관법에도 그 관련 조항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뭐냐면 그냥 법대로 여야가 협의를 해서 예. 추천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뭐 다른 게 있을 수 없는데 자꾸 대통령실에서 요청서를 안 보내냐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선뜻 민주당이 나서지 않는 예. 그 이유가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 변호사님? 이게 절차가 따로 규정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요청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게 돼 있고요. 예. 추천을 하면 대통령께서 한 명을 지명하시면 되는데 그 위에 이제 인사청문회 하게 돼 있죠. 예. 이제 그런 요구가 나온 거죠. 요구를 하는 게 실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는 적극적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 만찬이셨나요? 그래서 국회가 협의에 오면 100%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곧바로 국민의힘이 거기에 이제 조건을 결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바로 임명하고자 한다면 대통령께서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아무 조건 없이 빨리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좀 협조해 달라고 했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다른 조건을 결부시키면서 이것을 국회에서 같이 협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시간을 지연할 이유가 없겠죠. 그 조건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부되거나 관련된 사안이 아닌데 마치 이 절차를 지연하거나 임명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의지를 보이면서 이런 조건을 결부시켰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 정말 임명을 원하신다면 이제 그렇게 국회에 촉구하는 절차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조건으로 내걸어서 이게 진정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조 부원장님 어떻습니까? 그 다른 조건을 내세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는 맥락은 다른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이제 국민의힘이 이 두 가지 건을 동시에 제의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문제를 왜 조건을 달았다고 보고 왜 민주당이 난색을 표하는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을 단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북한 인권법이라는 게 2016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그 법이 발효가 된 게 9월부터입니다. 2016년 9월부터인데 사실은 이거는 시행과 동시에 사문화된 법안이 되어버렸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 서울 마포구에 마련했던 재단 사무실을 닫았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삭감을 했고 북한 인권법에 명시되어 있던 북한 인권대사를 5년 동안 공석으로 뒀고 역시 그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법무부 북한 인권기록보존소도 예산을 10분의 1만 줘가지고 기능이 마비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야가 합의로 만드는 법안이고 통과시킨 법안인데
새로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있는 법을 그대로 지키자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왜 다른 조건이 되는 건지 민주당이 왜 이거를 다른 조건이라고 보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이 6년째 네. 이런 식으로 법안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건 찾아보기 어려운 예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그냥 같이 하자 이 예. 제안인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좀 의아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자체를 민주당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뭐 일단 유보적인 입장이죠. 왜냐하면 이게 남북 관계에 그 미치는 영향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입장이 계속돼 왔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협의하면 되는 거죠. 지금 특별감찰관 문제는 당초부터 같이 논의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 주변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당 내에서도 오히려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100일 아마 세계일보 여론조사를 보니까 전수조사는 아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 91% 정도 조사에 응한 분들이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협의해서 3명 바로 추천하면 되는데 특별히 관련성도 없는 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를 같이 결부시켜서 같이 처리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거나 이 조건을 결부시킬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계속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은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입장을 갖고 나왔다는 것은 대통령실이 뭐 100% 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뭐 어제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뭐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그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있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그런 비리나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은 내부에서 먼저 제기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대통령께서 뭐 직접적으로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으시구나 공약이기도 했고 또 당선 직후에도 재가동 지시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취임 100일쯤에 이제 다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최근의 상황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그런 적정 판단을 하시나 보다 했는데 국회 논의로 돌려놓고 국민의힘이 이제 이런 조건을 결부시키는 것을 보면서 이게 실제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할 의사가 있는 건지 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뭐 북한 인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여야 합의로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은 아직은 그 민주당에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에서는 굳이 민주당이 뭐 이렇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같이 끼워 넣기 식으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달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뭐 그런 뭐 지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야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로드맵을 새로 그리면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이제 이 북한 인권 재단 문제가 문재인 정권 내내 마이동 공식으로 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꺼낸 거라고 보면 되고요. 유엔에서 북한 인권 선언을 할 때도 우리 정부는 4년 동안 참여하지 않았고 이미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하자는 건데 민주당이 이거를 자꾸 하면서 이거는 못 받는다고 하는 이유 법이 있는데 왜 못 받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와 이 문제는 맥락이 다른 거니까 협의를 하되 처리는 따로 하자라고 하면 논의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북한 인권 재단 이사 문제는 뭐 요 문제를 처리하고 난 뒤 처리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반응을 안 보이거나 아예 그 부정하고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하던 북한 눈치 보기 계속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특별감찰관을 두겠다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든 국민의힘이 공이 같은 눈높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협의를 해나가면서 순수와 절차를 따지면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서도 물론 민주당이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지만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아직 그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좀 유보적으로 나올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 뭐 계속 안 그래도 대통령실 주변에 뭐 그 배우자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또 측근들의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예. 민정수석실도 폐지한 마당에 도대체 친인척 관리라든가 측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고 지금 뭐 사실상 유일한 수단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해가지고 감찰을 통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거를 민주당으로서는 뭐 유보적 입장을 취할 리가 없죠. 빨리 네. 임명해서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예. 관리하라는 게 기본 입장이니까요. 오히려 이제 자꾸 이런 문제를 결부시킬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이 문제도 빨리 처리하면 된다는 게 기본 예. 입장입니다. 예. 뭐 여야가 어쨌든 뭐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뭐 특별한 이견은 없는데 이제 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가 걸려 있어서 지금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것 같은데 뭐 여야가 좀 논의를 통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 교육위로 가보겠습니다. 국민대 측이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논문 재검증을 하자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수회의를 통해서 표결을 한 결과 추가 논문 재검증은 필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이제 국민대 일부 교수와 또 야당 의원들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부터 먼저 의견 들어볼까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박사학위 논문하고 학술지에 대해 3개 논문인데 네. 실제 그 박사학위 논문 부분을 도용당했다는 숙대 구현상 교수 같은 경우에 100% 표절이라고 지금 인터뷰도 하고 있고 예.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부분은 연구 부정이라 해당된다. 사실상 표절이라는 부분에 대부분 다 동의하거든요. 예. 그런데 국민대가 작년에 최초의 문제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취한 태도를 보면 학문적 양심, 학자적 양심을 완전히 저버렸다. 무엇인가의 압박과 외압에 의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판단에 설 수밖에 없고요. 압박과 외압이 있다. 예, 최초의 뭐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예비조사만 하고 본조사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네. 교육부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 내라고 하니까 본조사해서 연구 부정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고 네. 며칠 전에 이제 그 교수 투표를 통해서 재검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근데 이거 상식이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연구 부정에 해당된다는 결론은 이미 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민대의 결정을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 대학이 합리적이고 자율적이고 학문적 양심의 기초에서 판단을 했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결론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한 국민대에 대해서 또 뭐 비판할 수밖에 없고 이건 국민대 내부에서도 내부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동문들이나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매우 잘못된 결정이고 교육부가 재수조사 요구 등 조치를 통해서 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조총래 원장님. 아니 뭐 중앙적으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뭐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연구 부정이 없었다라고 한 그 발표를 한 측은 논문 검증을 위해서 모인 해당 전문가들의 재조사위원회입니다. 네. 재조사위원회에서 연구 부정이 없었다고 하고 또 국민대 교수회의가 전체 교수회의를 소집해서 투표를 했는데 제가 뒤져보니까 교수회의 전체 멤버가 406명이라고 그래요. 네. 그중에서 314명이 참여했으면 거의 대다수가 참여한 겁니다. 네. 그 교수회의 자체에서도 뭐 또 다른 검증은 반대한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볼 때 이 문제는 그 자체로 결론이 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일부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논문 검증에 문제가 있다고 한 분들 보니까 75명이 모였더라고요. 국민대 아까 406명 중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부의 논리를 가지고 자꾸 엎어나가는 식인데 네. 제가 볼 때는 객관적 근거 없이 자꾸 학자의 양심을 버렸다는 식으로 논리를 패는 것이 오히려 말없는 다수의 학자들을
왜곡하거나 매도하는 처사가 아니냐. 대학이 정부가 대학의 논문 표절에 개입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표를 하고 대학 측에서 교수회의에서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걸로 일단락이 돼야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자기들 기준에 맞는 의혹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파겠다는 건 좀 지나치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에서 어쨌든 결론을 내렸고 교수들의 의견을 물어서 또 재검증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만들었어요.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굳이 그렇다고 하면은 외부에서 이 국민대 논문과 관련한 결과를 다시 또 들여다보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 아니냐 뭐 이런 지적입니다. 대학의 자율성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죠. 그래서 대학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게 교육부의 이제 현재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이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논문 표절 의혹, 연구 부정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조사 결과 발표에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대학 측이 통상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 논문을 보신 학자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이건 누가 봐도 표절인데 대학이 이런 입장을 가지고 연구 부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이것은 적어도 최소한의 어떤 표절에 대한 기준조차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교육부 훈령에 정해진 기준이 명확히 있습니다. 아마 국민대 내부 규정도 그거에 따라서 제정됐을 텐데 그거에 비추어 보면 이건 연구 부정으로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단하는 과정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어떤 압력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인 거고요. 이제 이 결정을 마지막으로 일단락됐다고 지금 말하는 부분이 교수회의 전체 투표인데 투표 과정에서 이 부총장이라든가 대학 내부 인사들이 회유하는 메일을 보내고 했다는 사실도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개별 교수들이 각자의 학자적 양심에 의해서 판단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는 그 책임이 있는 교육부나 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국민대에서 어쨌든 뭐 학위를 내줬는데 국민대에서 판단한 것에 대해서 지금 외부인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주장도 가능하지만은 객관적으로 봐서 이게 논문 자체가 표절이 명백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사실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민주당의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민대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지원금을 환수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청래 부원장님. 지금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 외압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2021년 10월에 이게 대선 기간 내내 이슈화됐던 문제입니다. 그죠? 그렇죠. 2021년 10월에 유은혜 당시 교육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 국민대 재조사 요구 방침을 밝힌 적이 있고요. 그럴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높았고 대선 시기 동안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소재로 엄청나게 활용을 했는데 사실 지금과 다른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외압이 아니고 지금만 외압이냐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기억을 조금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논문 표절 문제가 제기됐고요. 이재명 의원의 논문 표절 문제도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서울대가 경미한 위반 사항이라고 처방을 했어요. 결론을 내렸고 가천대학은 문제가 없다. 표절이 아니라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당시 대선 후보가 자기가 표절을 했다라고 자인을 했거든요. 자인을 했는데도 가천대학이 표절이 아니라고 내렸습니다. 그 두 대학의 그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그거는 말하자면 표절에 대한 거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대학 자체이고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했다고 봤기 때문에 대학의 판단은 믿는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이건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원금 함수하겠다 뭐 앞으로 지원을 중단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는 거는 이건 나가도 한참 나간 겁니다. 언제부터 정치권이 대학의 자율성 학자적 양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내고 나온단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분명히 오버하고 있는 거다. 이거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 변호사님. 뭐 그런 방식으로 이재명 지금 의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재명 의원처럼 풀면 되는 사안입니다. 김건희 여사 결자 해제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인용 보호를 안 썼다든가 그런 부분을 인정하셨죠. 근데 최초의 문제 제기가 된 시점은 성남시장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뭐 절차는 맞지는 않았는데 반납을 내용 증명으로 대학 측에 보낸 바가 있고요. 물론 학위 반납이라는 게 이제 대학 규정상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그 상태로 유보돼 있는데 어쨌든 본인의 경력에서 삭제했고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 쟁점을 삼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이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명백한 표절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다수 의견으로 제시되고 있고 국민들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의 책임 문제를 언급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대학의 막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쨌든 한 개인에 대한 어떤 연구 부정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부인의 문제고 그 내용이 국민들께 낱낱이 공개가 돼서 이런 학위를 박사학위로 인정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기준이 사회 전체에 던지는 잘못된 메시지가 돼버렸습니다. 이거 바로 잡으라는 요구에 대해서 국민대가 응하지 않고 있고요. 국민대 동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이 절차 과정에서 이 판단이 맞았는지에 대한 그 관련된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문서 제출 명령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대에 갔을 때 그런 판단을 하게 된 어떤 근거에 대해서 제시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학자적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했다는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뭐 예산 지원 중단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가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고민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국민대가 책임 있는 조치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뭐 메시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짧게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를 했어요. 김 여사의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또 한남동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공사 관련 의혹을 특별 검사를 임명해서 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짧게 30초씩 얘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조 원장님. 아니 갑자기 특검법을 들고 나온 저희가 뭔지를 제가 모르겠는데요. 김용민 의원의 말에 의하면은 수사가 넉장 진행되고 있어서 발의했다 뭐 이런 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2년이 넘는 동안 세월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뒤진 겁니다. 수십 명의 수사관을 집어넣어 가지고 기소조차 못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주축이 철험회 아닙니까죠? 강경파 의원인데 당내에서조차도 예를 들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선 기간 동안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 비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딸의 무슨 딸과 사이의 취업과 해외 이주 문제, 아들의 지원금 뭐 의혹,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의 의상 특활비 의혹 등등 뭐 농지 전용 의혹 다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만히 있고 우리 국민의힘 요구가 있을 때는 입을 닫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냐. 제 시각입니다. 특검법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나머지 공범들은 전부 구속돼서 수사받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소환조차 안 받았습니다. 수사가 미진하죠. 이런 경우에 결국에 뭐 검찰이나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된 사항이 없다면 뭐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관저나 대통령실 그 수의계약 사항의 어떤 비의 의혹 같은 경우에도 감찰이나 어떤 지금
조사 수단 자체가 없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자는 취지로 제안을 한 거고 뭐 당내에서도 아마 본격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변호사, 조총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